그날 새벽 그는 응급 호출도 없이 집을 나섰습니다. 휴대전화는 조용했고 신발을 신는 손놀림에는 급함이 없었죠. 아내는 침대에 누운 채로 그 뒷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산부인과 의사 남편이 새벽마다 나가는 이유를 그녀는 이미 여러 번 스스로에게 설명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또렷했고 현관에 남은 공기가 이상하리만큼 차가웠거든요. 그녀는 그 순간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혹시 이 남자, 나 말고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래서 탐정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조금 먼저 같은 탐정을 찾아온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을 그땐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내는 말을 고르듯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산부인과 의사라는 사실부터 결혼 18년 차라는 시간까지 하나씩 꺼냈죠. 아이들은 이미 대학생이었고 겉으로 보기엔 부족할 것 없는 가정이었습니다. 남편은 성실했고 술자리는 거의 없었으며 휴일에도 병원 전화를 받으면 바로 나갈 만큼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했습니다. 응급 환자라는 말이 너무 자주 반복됐고 새벽에 나가는 날이 한 달에 서너 번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상하다고 느낀 건 병원에서 돌아온 뒤의 표정이었습니다. 피곤함이 아니라 안도에 가까운 얼굴이었거든요. 아내는 그 얼굴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설명되지 않는 표정은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조심스럽게 탐정사무소 문을 열었습니다. 울지도 화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사실만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 탐정은 남편의 동선을 정리했습니다. 병원, 집, 간혹 들르는 약국, 약사인 아내의 가게는 일부러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새벽 외출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기록을 붙여나갔습니다. 며칠 뒤 남편은 예상대로 새벽 2시 무렵 집을 나섰습니다. 흰 가운 대신 평범한 외투 차림이었고 차를 몰고 도심 쪽으로 향했습니다. 모텔이 밀집한 방향은 아니었습니다. 탐정은 속으로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병원도 아니고 누군가를 만나기엔 애매한 시간과 장소였습니다. 차는 주택가를 지나 오래된 상가 건물 앞에 멈췄습니다. 간판불도 꺼진 조용한 골목이었죠. 남편은 주변을 한번 둘러보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탐정은 처음으로 기록을 멈췄습니다. 이건 흔히 보던 불륜 동선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며칠간의 관찰 끝에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남편은 같은 요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로 향했습니다. 일정했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 장소는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 규칙적이었습니다. 탐정은 건물의 출입 기록과 주변 CCTV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간판이 없는 그 사무실의 정체를 알게 됐습니다. 탐정사무소였습니다. 그것도 이 일대를 오래 지켜온 아주 작은 곳이었죠. 탐정은 잠시 멍해졌습니다. 불륜을 의심한 아내가 의뢰한 대상이 이미 다른 탐정을 찾아오고 있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탐정은 아내에게 바로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말할 수 없는 게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왜 탐정을 찾았는지 그 이유를 알기 전까지는요. 남편이 찾았다는 탐정사무소는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낡은 상가 건물 2층, 오래된 형광등 하나가 복도를 비추고 있었죠. 문 앞에는 작은 명패 하나만 붙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 문을 열 때마다 잠시 숨을 고르고 들어갔습니다. CCTV에 남은 모습은 늘 같았습니다. 조심스럽고 긴장된 얼굴,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에게서 흔히 보이는 들뜸이나 경계심과는 달랐습니다. 그건 누군가를 속이러 가는 표정이 아니라 무언가를 확인하러 가는 사람의 얼굴에 가까웠습니다.
탐정은 그 차이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경험상 이 표정은 스스로도 답을 알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서 자주 보였습니다. 탐정은 사무소 주변을 더 살폈습니다. 남편은 사무실에 머무는 시간이 길지 않았습니다. 길어야 30분, 짧을 때는 15분 남짓이었습니다. 술자리도 동행도 없었습니다. 늘 혼자 왔다가 혼자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길, 그는 차 안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시동을 켜놓은 채 핸들을 잡고 가만히 앉아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은 매번 달랐지만 표정만큼은 비슷했습니다. 결심과 후회가 섞인 얼굴이었습니다. 탐정은 그 모습을 기록하면서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이 남자가 숨기는 건 여자가 아닐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탐정은 조심스럽게 아내를 다시 불렀습니다. 중간 정리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잠깐 여기까지 정리해보죠. 탐정은 그렇게 말을 꺼냈습니다. 남편의 새벽 외출은 사실이었고 반복적이었으며 거짓말도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텔도 다른 집도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불륜이라는 단어가 사라진 자리에 더 알 수 없는 불안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왜 거길 가는 건가요? 탐정은 그 질문에 바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자신도 아직 확실한 답을 갖고 있지 않았으니까요. 그날 밤 탐정은 남편이 찾았던 그 탐정과 접촉했습니다. 업계는 좁았습니다. 오래된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서로 얼굴을 알고 지냈습니다. 조심스럽게 이름을 꺼내자 상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남자는 불륜 조사가 아니라 신원 확인을 의뢰했다고요. 특정 여성이 아니라 자신의 과거를 확인해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탐정은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과거를 파헤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특히 숨겨온 것이 있다면 더더욱 그렇죠. 그날 이후 모든 기록이 달리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조심스러운 태도, 규칙적인 방문, 짧은 체류 시간. 그것은 누군가를 감시하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스스로를 마주하기 위한 과정처럼 보였습니다. 탐정은 이제 알았습니다. 이 사건은 불륜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진실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진실은 아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오래됐고 훨씬 무거웠습니다. 탐정은 결심했습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반드시 한 가지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이 남자가 숨기고 있는 과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지금의 결혼과 어떤 연결을 갖고 있는지 말입니다. 탐정은 남편의 과거를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의사 면허를 따기 전 군 복무 시절 인턴과 레지던트를 거치던 병원들. 겉으로 보기엔 흠잡을 데 없는 이력이었습니다. 문제는 기록 사이의 공백이었습니다. 남편이 특정 해에 갑자기 병원을 옮겼고 그 시기에 대한 설명이 지나치게 짧았습니다. 보통은 승진이나 계약 문제로 남는 흔적이 있는데 그 구간만 유독 조용했습니다. 탐정은 그 침묵이 우연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사람은 거짓말을 할 때보다 말하지 않을 때 더 많은 걸 숨깁니다. 그 공백이 있던 해 남편은 지방의 한 산부인과에서 근무했습니다. 오래전 폐업한 병원이었고 관련자 대부분은 이미 흩어져 있었습니다. 탐정은 간신히 간호사 한 명의 연락처를 찾았습니다. 그녀는 처음엔 말을 아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다는 말만 반복했죠. 하지만 남편의 이름을 듣자 숨을 고르는 소리가 전화 너머로 들렸습니다. 그 사람 나쁜 의사는 아니었어요. 그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 말이었습니다. 다만 너무 착했죠.
당시 병원에는 한 산모가 있었습니다. 임신 사실을 숨긴 채 혼자 병원을 찾았고 가족도 없었습니다. 분만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합병증이 발생했고 의료진은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기록상으론 최선을 다한 응급조치였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산모는 살아남았지만 아이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후 병원은 조용히 사건을 정리했고 외부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그 사건 이후 병원을 떠났습니다. 공식적인 이유는 개인 사정이었습니다. 비공식적인 이유는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탐정은 그 사건이 끝이 아니란 걸 알게 됐습니다. 남편은 그 산모와 이후에도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병원을 떠난 뒤에도 익명으로 치료비를 지원했고 생활비 일부를 보냈습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았고 만난 적도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요. 그는 죄책감 때문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건 책임감으로 변해갔습니다. 문제는 그 산모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연락이 끊겼고 송금도 되돌아왔습니다. 남편은 그때부터 탐정을 찾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퍼즐은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불륜을 숨기고 있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외면해왔던 과거의 결과를 찾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잃은 산모, 그리고 그 이후의 삶. 탐정은 이 진실을 어떻게 전달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아내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는 순간 이 부부의 관계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찾고 있던 건 산모의 현재가 아니라 그 아이와 관련된 또 다른 진실이었으니까요. 탐정은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확인했습니다. 남편이 찾고 있던 건 산모의 현재가 아니라 기록에서 사라진 아이의 행방이었습니다. 공식 서류에는 분명히 사산으로 남아 있었지만 당시 병원의 내부 기록에는 애매한 표현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분만 직후 응급 상황, 보호자 부재, 의료진의 판단. 그 사이에서 누군가 한 번쯤 서류를 고쳤을 여지는 충분했습니다. 탐정은 그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그토록 집요하게 과거를 확인하려 했던 이유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혹시, 정말 혹시라도 그 아이가 살아 있었다면 그는 그 가능성 하나만으로도 잠을 이루지 못했던 겁니다. 결국 단서는 의외의 곳에서 나왔습니다. 오래된 보호시설의 기록이었습니다. 출생 직후 보호자로 등록되지 않은 아이 한 명. 병원 이름과 날짜가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입양으로 이어졌고 이후의 정보는 철저히 가려져 있었습니다. 탐정은 그 파일을 덮으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평생 짊어지고 살아온 죄책감이 완전히 잘못된 방향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이를 살리지 못했다고 믿어왔지만 어쩌면 그 아이는 다른 삶을 살고 있었을지도 몰랐습니다. 이 사실을 전하는 자리는 조심스럽게 마련됐습니다. 아내도 함께였습니다. 탐정은 불필요한 감정을 덜어내고 사실만 전달하려 애썼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을 깍지 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그리고 한참이 지나서야 입을 열었습니다. 불륜이면 차라리 쉬웠을 겁니다. 그 말에는 변명도 억울함도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숨긴 건 여자가 아니라 책임지지 못한 과거였다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그제야 남편의 새벽 외출 이유를 이해했습니다. 아내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분노도 오열도 없었습니다. 대신 아주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나한테 왜 말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대답했습니다. 그 과거를 꺼내는 순간 지금의 가정을 무너뜨릴까 두려웠다고요.
그는 참된 의사이길 원했지만 동시에 겁이 많은 남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부부는 처음으로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불륜을 의심하며 시작된 대화는 책임과 신뢰에 대한 이야기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선택은 남편의 몫이었습니다. 아이의 존재를 더 이상 확인하지 않기로 할 것인지 아니면 끝까지 책임을 질 것인지 그는 결국 후자를 택했습니다. 탐정은 마지막으로 입양 관련 절차를 안내했고 더 이상의 개입은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남편의 새벽 외출은 멈췄습니다. 대신 그는 저녁 식탁에 더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불륜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그보다 더 깊은 진실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부부가 다시 관계를 정의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탐정은 몰랐습니다. 이 선택이 또 다른 이야기를 불러올 줄은요. 그 이후로 한동안 아무 소식도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연락을 하지 않았고 탐정 역시 먼저 묻지 않았습니다. 사건이 끝난 뒤에도 삶은 계속되니까요. 다만 기록을 정리하면서 탐정은 가끔 생각했습니다. 만약 아내가 끝까지 불륜만을 믿고 있었다면 이 이야기는 전혀 다른 결말로 흘러갔을지도 모른다고요. 사람들은 흔히 가장 쉬운 설명을 선택합니다. 이해하기 어렵고 무거운 진실보다 차라리 배신이라는 단어가 편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남편의 새벽 외출은 더 이상 없었고 그 규칙적인 시간은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탐정의 수첩에는 불륜 없음이라는 짧은 문장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그 네 글자로 정리할 수는 없었습니다. 몇 달 뒤 탐정은 우연히 아내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녀는 예전보다 말수가 적었고 표정은 훨씬 차분해져 있었습니다. 함께 있던 남편은 여전히 의사였지만 이전과는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어깨에 얹혀있던 무언가를 내려놓은 사람의 모습이었죠. 아내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심했던 건 남편이 아니라 우리 관계였던 것 같아요. 탐정은 그 말을 오래 곱씹었습니다. 불륜을 찾기 위해 시작된 의뢰가 결국 한 가정의 오래된 침묵을 드러냈다는 사실이 쉽게 잊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사이다도 감동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실은 늘 예상보다 복잡합니다. 다음에 또 누군가 탐정사무소 문을 열겠죠. 그때도 아마 처음엔 모두 불륜을 의심하며 들어올 겁니다. 하지만 문을 나설 때는 전혀 다른 얼굴로요. 이 이야기가 끝났다고 생각한다면 아직 아닙니다. 다음 사건은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집안에서 시작되고 있으니까요.